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메타페스트 7월 28일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공지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아이디 기록하는 방법을 본사에서, 이제 정확한 지침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11시 40분까지 아이디를 하신 분에 한해서 인정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 40분이면은 자동으로 아이디 입력을 하더라도 마감을 하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하고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반드시 11시 40분까지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줌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메타패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도 현재 메타패스를 생각하는 어, 어떤 수위가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곧 거함이 출항할 그런 시기가 다가왔다 하는 것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메타페스티스의 역사는 우리한테 다가온 것은 1월 달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주 그룹을 모으기 시작했고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프레임이 아니었어요. 초창기 멤버들은 이 프레임이 뭔지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초창기에 잠깐 왔던 분들은. 자,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줌 미팅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5월 달 이후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사의 실체를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했고, 현재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발표된 게 한 달 전에 발표됐고 실제로 전산이 완성된 게 이제 한 열흘도 안 됐죠. 그래서 현재는 신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얼마 안 된 아주 극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대략 보통 이제 700명 정도 되는데 700명 넘어가는데 우리들이 실제 이 메타페스트의 초기 멤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은 곧 오픈이 된다.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위를 이제 좀 더 구체화해서 분명히 이 메타페스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 스스로 어떤 선택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작은 것에만 연연할 것이냐 아니면 큰 게임에 한번 승부를 벌어볼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줌 미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사업자인 김연수입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개념 정립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사업자로서 현재까지 정립된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이 줌 미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변인이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분석하고 사업을 같이 논한다는 거,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초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앞에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우리 메타페스트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시간을 좀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훌루다 하면은 이게 뭐 2시간, 3시간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까지 하려면은 중간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메타페스트 본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 VNC 본사죠. 예, 그리고 현재 약 120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고,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구성도는 메타페스트의 구성도는 일단 VNC 본사는 베트남 최고의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고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업체를 10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게임의 전문가다. 그리고 VCC 거래소를 작년 연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베트남 최고의 거래소죠. 국가에서 이제 막는 바람에 잠시 중단돼 있지만 거래소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말은 블록체인의 전문가다. 그래서 게임 전문가, 그리고 블록체인, 코인의 전문 베테랑들이 모여있는 그런 VNC 본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VNC가 현재 추세 메타버스 NFT 게임이 대성행을 하면서 돌풍이었죠. 돌풍이 부는 그런 가운데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게임 전문 회사고 블록체인 전문 회사니까 최고의 도전해보자 해서 구상하고 기획했던 것이 바로 2700년 역사를 가진 경마를 NFT 게임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가지고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죠. 메타페스티스라는 재단을 만들었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그런 비즈니스다. 그리고 마주 그룹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개월이 됐고 베트남, 한국, 필리핀, 인도, 태국, 중국 등의 마주 그룹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일본이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곧이어서 경기장이 오픈된 후에 유저 그룹을 모집할 것이다. 이렇게 구상을 했고 준비한 것은 NFT 경주마를 준비를 했고 그래서 NFT 토큰이죠. NFT를 준비했고 메타 F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경기장을 준비해서 곧 오픈 임박에 와 있다. 그 결과 일단 NFT 경주마는 오픈시에 상장이 돼 있고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 있다라는 거고 메타 F 토큰은 L뱅크에 상장이 됐다. 당연히 이 상장 거래소는 앞으로 계속 확장돼서 무한대로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회사는 P2E, 우리만의 R2E를 진행을 할 것이고 P2E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미있고 쉽고 돈 버는 게임 P2E 지금 유행하고 있죠. 자, 그런 P2E를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품들, 상품들은 NFT 상품이죠. 그래서 NFT 상품들을 곧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메타버스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이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레나 경기장이 진행이 되면은 NFT 거래소도 설립할 것이고 또 그 다음 단계는 NFT 스포츠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레나 경기장을 통해서 회사는 일단 100만 경주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경기장은 100개 경기장이 신설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회원 달성은 꾸준히 돼서 1000만도 결코 달성되지 어려운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죠. 이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회사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게임의 세계 집회를 꿈꾸고 있다.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회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유저 그룹 커뮤니티의 단합이 동반됐을 때 세계 재팬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은 10년 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에 이제 첫 삽을 떠서 아레나 경기장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10년 플랜으로 10년 이상의 플랜을 가고 우리 거기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경마를 아이템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경마의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첫 단추를 지금 이제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경마는 역사가 2700년 된 역사고 인간은 처음엔 주요 이동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말과 맺은 인연이 경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마는 인간이 빨리 달리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게 충분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 게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패권을 가졌던 고대 그리스 또는 로마 대영 제국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패권을 쥔 모든 나라들은 그 안에서 경마가 흥행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일반화된 스포츠 게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기존 경마 게임은 이제 그렇게 각 나라별로 지금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온라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가장 타임 적절하게 메타페스티스트가 드디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NFT 게임의 완성판으로 메타페스트가 NFT 게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시작 직전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게임보다도 뭡니까 메리트가 이점이 몇 가지가 더 있더라 이런 거죠. 약 5가지의 메리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5가지. 그건 뭐냐? 일단은 NFT 게임으로 진행되다 보니 국가별 한계를 뛰어넘는다. 확장성에 있어서 150개 또는 170개 나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경마 게임은 12명의 기술가 뭐 단합을 해버리면 뭐 조작이 가능합니다. 투명성에서 간혹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블록체인 게임인 우리 메타페스트의 NFT 게임은 단합이 불가하다, 투명하다. 그리고 수익성에 있어서는 그 기존 경매 게임은 협회가 수익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거지만 메타페스트는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참여자에게 수익을 최대를 주고 마주에게 최대의 수익을 준다는 게 특징이죠. 효율성은 NFT 게임은 우리 메타페스트는 첫 번째 경기장을 건설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꽤 들어가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확산해 나가서 100개까지 이제 만들 목표인데 확산해 가는 과정에서는 서버를 확장하면서 복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손질을 보면 되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경기장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경기장의 가치는 처음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것이 다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엄청난 수익성이 온다. 그 다음에 말의 속성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NFT 게임은 80가지의 변수를 정해서 있는데 기존 말은 노화되고 도축되는 문제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누리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따라서 NFT 게임의 새 역사는 결국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P2E, 돈 버는 게임에다가 그런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P2E 게임은 흥미나 재미가 떨어지는 순간 처음에는 돈 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그 게임의 속성이 흥미와 재미가 기존 게임보다 덜하다 할 때는 또 유저들이 이탈하는 현상들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P2를 완전히 흥미와 재미까지도 확실하게 붙이기 위해서 경마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경마는 검증된 짜릿한 승부의 세계에 흥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P2와 경마 시스템이 결합이 되자 우리는 R2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이다. 즉 러닝 투 언이다. 달리면서 돈 버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2를
실현해 나가서 이제 우리가 뜨면 P2E가 아니라 R2E 시대가 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퀘스트 우리가 명명을 했죠. NFT 말 경주 게임이라고 우리끼리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NFT 말 경주 게임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자, 메타퀘스트는 블록체인 폴리곤 트론 기반의 메타버스 NFT 말 경주 게임으로 신개념의 P2E 게임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거고, 특징은 실제 개인 소유의 경주마가 있는 블록체인 최초의 게임으로 전통 스포츠를 암호화 화폐 시장으로 도입하였고, 여기에 고퀄리티의 3D 그래픽 디자인과 홀짝 게임과 같은 게임 방식, 최초의 어떤 새로운 게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공정한 게임 규칙 등을 가미해서 메타버스 게임 중에서 최고의 걸작임을 예고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아이디어를 보고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돼 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걸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NFT로 대표가 되는 가상 경주만은 구입도 할 수 있고, 교배도 할 수 있고, 태어난 말을 그 안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경주에 참여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기회를 회사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NFT 게임 하는 회사들이 덜어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게임에 참여하는 회사는 제가 아직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또 수익까지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말경주 게임이다. 자, 게임의 흥미는, 자, 웅장한 사운드, 그러죠. 조금 전에 봤죠.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 그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긴장과 서스펜스, 그리고 스펙터클한 흥분감을 체조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죠. 또 하나 특징은, 다른 게임들은 제가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다른 게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도무지 재미를 못 느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그래서 실제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 우리 이 NFT 말 경주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 게임에 매료를 했는데 딱 몇 분 걸린다? 2분 만에 게임에 매료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약 3번의 서스펜스, 스펙터클한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경주마가 탄생하는 그 순간 짜릿한 흥분이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말이 태어났느냐,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흥분이 오고, 두 번째 흥분은, 여러분이 아직, 저도 그 경험을 안 했지만, 자, 우리는 이제 말 경주에 참여를 할 때 하루에 한 200회 정도가 말 경주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풀로 가동됐을 때, 그때 이제 밤 뭐 10시, 만약 10시라고 한다면 10시 이전에 참여 버튼을 누르면 배정이 되겠죠. 배정이 될 때 몇 시에 배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낮에 활발한 골든타임에 배정이 되면은 1등을 하면 대박. 그 다음에 중간 등수를 하든 나름대로 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새벽이나 뭐 이런 때 골든타임이 아닐 때 배정이 되면 수익이 좀 적겠죠. 그래서 골든타임이냐 아니냐, 어떤 시간에 배정되느냐가 또 관건입니다. 당연히 말 경주를 뛰게 되면 아주 흥분 최고로 이루겠죠. 그래서 이런 서스펜스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말 경주만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살펴본다면, 기존의 우리 회원들은 거의 다 아시리라고 보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품종으로서는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이 4가지 혈통이 있죠. 그래서 혈통별로 경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혈통은 4가지 품종이 있어서
빛의 환경에 강한 말, 불의 환경에 강한 말, 불의 환경에 강한 말, 흙의 환경에 강한 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은 가격이 다 다르다. 그래서 16가지 종류의 가격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말은 70불, 제일 큰 말은 600불. 이것은 지금 정액으로 돼 있죠. 정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곧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각 말마다 능력치가 다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경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러면 1등을 좀 몇 번 하고 한 말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되버리죠. 그래서 가격이 꽤 올라갈 것이다. 자, 구입과 판매는 마켓플레이스와 오픈 시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는 주로 이제 우리 본사 사이트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구입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오픈시나 바이낸스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코인베이스 등 NFT 거래소가 나중에는 여기저기서 자체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배 시스템은 교배 원칙은 열성 우성의 원칙인데 자, 암말과 순말의 비율은 3대1. 그래서 암말은 월 2회 교배 가능하고 총 5회까지 교배 가능하다. 즉 5마리의 망아지를 탄생시킬 수 있다. 출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순말은 월 6회 교배하고 총 15회 교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를 받고 암말은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교배 비용은 순말 가격의 3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말 가격을 알면 그냥 곱하기 0.3 하면 교배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것은 암말이 지불하게 돼 있다. 교배의 날짜는 7일 될 것이고 순말은 교배비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교배비의 약 35%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현재 7일인데 요거는 다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주마 사육은 이제 우리는 경주마를 관리하고 키워야 되는데 능력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FS, MS, LS 이렇게 3가지의 능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FS는 퍼스트 스피드 해가지고 출발대가 열리자마자 박차고 나가는 초기 스피드죠. 그리고 MS는 지구력, 장기 시간 한 2분 동안 계속 달릴 수 있는 능력이고 LS는 마지막 추입이죠. 막판 스퍼트. 이게 또 아주 짜릿한 맛이 여기서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출전은 5회에서 7회 정도 출전하면 체력이 소진된다고 해요. 한 번 출전할 때마다 1000분의 1의 속도가 감해지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돼서 뛰어도 성적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1등에 도전하려면 휴식도 취하고 비타민도 먹고 뭐 이래가면서 체력을 회복해서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능력 가능치는 각 체급별로 다르죠. 커먼 600에서 650, 레어, 에픽, 레전드는 800에서 1000점이라는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말들은 이런 점수를 3가지 점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점수를 합쳐보면 대략 능력 가능치가 얼마다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능력치는 실제 뛸 때의 능력 발휘는 꼭 이 능력 가능치 이 점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점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날의 날씨, 뭐 그날의 환경 또는 DNA가 이어져 온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 역할들 그런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80가지 속성이 이루어지니까 누가 실제로 1등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번처나 당근, 비타민, 음악 감상, 비디오 감상 등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경기장 오픈된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경기장 운영은 실제 베팅 그룹이 이제 들어올 거고 베팅 회원들이 들어올 텐데 자, 베팅은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는 1등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 게임이라고 일반 베팅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거죠.
12마리 중에 한 마리 1등을 맞추게 되면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홀짝 배팅, 즉 홀수를 찍었는데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말 중에 한 마리가 우승을 하면 내가 맞춘 게 되는 거죠. 짝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가지 그런 배팅 방법이 있다. 경기장 운영은 환경에 따라서 구글의 날씨와 연동된 온도와 습도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진 경주마의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 온 날 같은 경우는 워러를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우승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차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구조가 중요한데 수익 구조는 기존에 어떤 이쪽에서 유통해서 어떤 일을 해왔다면 금융 타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메타패스트는 그 금융 타사와는 완전히 다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뭐냐? 메타패스트는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구입하는 겁니다. 상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과 같은 메타버스 안에서 살아있는 NFT 경주말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입한 경주말을 키워서 양육해서 경기에 참여를 시켜서 참여해서 활동한 만큼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을 구입하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다른 금융타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데는 투자를 해놓고 회사가 잘 운영돼서 돈을 벌어줘야 내가 돈을 버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말을 잘 키워서 참여를 해서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익이 없다. 다 다른 수익이다. 똑같은 말이 없듯이 똑같은 수익이 아니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게임의 특성상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죠.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리스크 없는 사업인데 장기 플랜으로 돌입을 했다. 우리 시스템이 이제 열흘 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것은 경기장이 오픈되고 나서부터 이게 실제 모든 수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시대의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일단 본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 첫 번째 시작은 이전 경주마를 구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죠. 자, 누구나 경주마를 구입합니다. 지금 저희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완 세트 구입, 세트 단위 구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건 각 개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저는 세트 단위 구입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 세트 구입할 거냐, 투 세트 할 거냐, 5세트 할 거냐, 10세트 할 거냐. 자, 일단은 세트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교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트 구입을 해가지고 그대로 만약에 판다면 그건 수익이 안 돼.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얘를 교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교배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죠. 따라서 일단 앞말을 보유했을 때는 5마리의 망아지를 출산하게 됩니다. 제가 이게 뭐 말 새끼 낳다 그랬더니 지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새끼라는 말을 듣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망아지 출산 이렇게 이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자, 망아지 출산을 해서 5마리의 망아지 출산을 하게 되면 이때 교배비를 내고 출산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레전드리 라이트 같은 경우에 600불짜리를 먼저 구입을 해서 얘가 교배를 하게 되면 180불만 되면 교배가 됩니다. 그러면 180불 내고 교배를 했더니 몇 불짜리 그 말이 나온다? 600불짜리 망아지가 나오죠. 일주일 후에는 얘가 성인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 교배 다 되는데 그래서 성인 말이 되게 되면 600불짜리가 되는 거죠. 180불 넣고 600불이 나온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그 수익은 약 233%가 됩니다. 그런 거고
자, 그런 이제 600불 가치를 가진 말이 이제 다음 단계에서 얼마나 벌어올지 두 번째는 한번 보기를 하고, 자, 순말을 보유했을 때는 15번 교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한 번 교배할 때마다 교배비의 35%에 해당되는 그런 교배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게 순말이다. 그런데 순말이 돈을 약 한 150%에서 이제 250% 이렇게 벌어오는데 약 150%, 그러니까 자기 말 가격 대비해서 한 150%, 교배비 대비하면 525%입니다. 150% 정도를 벌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이들이 이제 암말과 순말이 교배를 하면서 수익을 발생하지만 다음 단계 뭐죠? 경주에 참여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얻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배를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냐, 교배를 해서 경주 참여를 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냐, 말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판매에 의한 수익만 얻어졌었죠. 왜냐하면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판매보다는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기 참여 수익은 자, 배팅 분배 기준이 배팅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배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배팅자에게 얼마? 72.5%. 그리고 경주마에게 상금으로 12.5%가 책정이 됐죠. 그리고 다른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협회나 가져가야 될 그런 수익을 우리는 직급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직급자에게 10%의 수익을 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리고 대상 유보금으로 5%를 책정했죠. 자, 일반 배팅에서는 12.5%라는 경주마 상금인데 그 중에서 1등을 하면 7%입니다. 그리고 2등에게 2%, 3등에 1%. 요거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10%가 주어지고 또 다른 어떤 보드판에서의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4등부터 12등까지도 2.5%를 갖고 분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엊그제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신 부분이 1차적으로 경주마 테스트가 있어서 경기장이 오픈이 되면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보드판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1, 2, 3등에게만 상금이 주어집니다. 일단 테스트 버전에서는. 그리고 이제 본 버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4등부터 12등까지도 다 이제 상금을 주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홀짝 배팅은 배팅 기준이 다르다. 배팅자에게 90%. 자, 배팅자에게, 그 일반 배팅은 72.5%라는 것은 현재 마사의 기준이 73%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홀짝 배팅은 배팅자에게 90% 더 많이 줬죠. 그래서 우리가 홀짝 배팅 훨씬 더 많은 배팅자에게 상금을 준다. 그리고 경주마 상금은 3%가 책정되어 있고 직급에게도 3%. 대상 유보금은 일반 배팅하고 비슷한 수준인 4%가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랑프리에 큰 메리트를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경주가 이루어졌을 때 내 말이 예를 들어서 레전드리는 72만 5천인데 커먼 같은 경우는 뭐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 된다고 치면은 자, 12만 원 원가 12만 원짜리 말이 나가지고 1등을 했는데 그 경기에 게임에 1,000만 원 배팅이 들어왔다. 그러면 1등을 했을 때 얼마? 일반 배팅을 했을 땐 70만 원의 그 어떤 수익이 얻어지죠. 12만 원이 원가인데 70만 원 수익은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런데 그 말이 한 번 1등한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뛰었더니 한 20번 내는 30번 정도 뛰었더니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소득이 됐다. 그러면 또는 500만 원 소득이 있다.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오는 그 말의 값은 불운이 값이다. 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더 큰 수익은 첫 번째 교벌에 의한 수익, 약간의 수익, 두 번째 약간의 수익이지만 다른 데보다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한테는 약간의 수익. 두 번째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 지속적인 수익, 그리고 능력치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 그런데 세 번째, 내가 경기 참여에서 1등을 많이 한 말들 같은 경우에는 NFT 경주의 가격이 부르는 값이 된다. 그래서 정말
재산 형성이라는 차원까지 갈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그런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해 보시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NFT 액세서리가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희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액세서리 가격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타F 가격 현재 아주 가열차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0.05불에 상장한 우리 메타F 코인이 현재 0.45 약 한 9배, 10배 거기까지 이제 올라간 상태인데 계속 경기장이 오픈되면 더 올라갈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현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줌 미팅에 참여하면 20개의 메타가스를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산업 활동을 통한 수익 구조는 이제 직급이 에이전시 총판 워드바이저 월드 네 가지 직급이 있고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단계가 이제 5개 단계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말 판매로 인한 수익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지금 말을 회사가 우리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요? 이제 P2P입니다. 우리는 개인과 개인의 판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어요. 회사는 판매자에게 수익을 줍니다. 판매자에게. 그래서 판매자의 어떤 그런 라인에다가 수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말 판매 수익은 판매자의 추천자에게 수익을 줍니다. 판매자의 추천자 그리고 추천 계부에 수익을 주죠. 그래서 판매자의 추천자에게 10%가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상위에 가맹점들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3.16, 1.25 이렇게 퍼센트가 주어집니다. 자, 요 의미는 잠깐 생각하면은 메리트가 좀 있더라고요. 말 구입했을 때 수당이 나가느냐, 말 판매했을 때 수당이 나가느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누구를 추천을 했어요. 그분이 레전드리 라이트를 구입했습니다. 72만 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을 때는 나한테 수익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자, 이분이 경기에 담아가지고 꽤 많은 수익이 되다 보니까 말값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 말값이 뭐 72만 원짜리가 1억이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자, 1억이 됐는데 아파트 잔금이 필요해. 그래서 이 1억을 판매를 했다. 그러면 나에게 얼마가 올라온다? 판매자의 추천 수익 10%가 올라온다. 그런데 내가 직급이라면 거기에 추가로 3.16%까지 더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한 마리 사가지고 5마리를 또 망아지를 출산을 했어요. 그 5마리를 또 팔았어. 한 마리 판 게 아니라 5마리 다 팔았어. 그러면 그 말을 팔 때마다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구입했을 땐 한 마리 딱 한 번 올라오는데 5마리를 교배를 해가지고 팔게 되면 나에게 수익이 5번의 수익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말 판매 수익이 말 구입 수익보다 꽤 큰 수익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그래서 말 판매 수익에 큰 유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교배비 수익은 자, 그분이 내가 추천한 분이 한 마리를 구입해가지고 5마리를 교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배를 할 때 그 5마리 교배 할 때 이제 순말이 요거는 이제 교배한 순말 쪽인데 교배한 순말이 교배를 했을 때 순말에게 35%가 교배비가 나갑니다. 반말은 이제 교배비를 내고 순말은 교배비를 받게 되죠. 자, 그럼 그 순말이 교배비를 받는데 그 교배비 받은 그 순말의 상위 또 직급자들 상위 가맹점들 그 가맹점들에게 8.75, 8.75, 8.75, 8.75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하부에서 교배가 많이 이루어지면 교배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익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 수익이 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법관 수익은 누구나 다 한 계정당 한 개의 마법관을 두 번째 교배할 때 구입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때 48불이죠. 그래서 이제 직급자들한테 6불씩 이렇게 나눠서 지급해 줍니다. 제일 큰 수익은
일반 배팅 수익이죠. 그래서 4점, 내 하부에서 배팅이 이루어졌을 때, 수익이 발생된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하부에서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에이전시에게 4.5%의 수익이 올라간다. 총판에게는 2.5% 올라간다. 이런 거죠. 일반 배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홀짝 배팅은 에이전시에게 1.2%, 0.6%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반 배팅은 그 토탈 10%를 갖고 이렇게 나눠갖게 되는 거고, 홀짝 배팅은 3%를 갖고 나눠갔다 보니까 퍼센트가 약간 적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판매가 이루어지면 나의 추천자가 요거는 이제 구입이에요. 요거는 회사에서 이제 아이템을 판매하게 되죠. 요거는 아직은 이제 출시가 안 됐으니까 이게 P2P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구입자가 될 거고 또 실제 P2P가 이루어지면 또 판매자를 바뀌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기준이 안 나왔으니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급자들은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회원은 정회원이 되려면 경주만 한 마리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메타패스트 어소시에이트 해가지고 MA라는 직급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MA가 1대2대 20명이 되면은 그때 에이전시라는 직급을 주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직추천자는 5명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총판은 에이전시가 3명, 어드바이저는 총판이 3명, 세 라인이겠죠. 월드 어드바이저는 국가별로 1명씩 현재 임명되어 있다. 그리고 동급에게는 내가 에이전시일 때 1대 에이전시가 받아가는 금액의 2%, 2대가 받아가는 거 2%, 3대가 받아가는 게 2%. 이렇게 지금 동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랑프리 대회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메타페스트 프렌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단은 일반 경기가 열리고, 이때 우승마가 가려지겠죠. 그러면 하루에 만약 200회가 열린다면 200마리의 우승마가 가려지죠. 5일 동안 진행되면 약 한 1,000마리의 우승마가 가려집니다. 그 1,000마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여서 토너멘트로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랑프리를 뽑게 된다. 그럼 그랑프리 우승 상금은 일반 배팅에서 5%, 근데 홀짝 배팅에서 4%를 누적을 계속 매 경기가 있을 때마다 누적됐기 때문에 만약 1,000개의 경기가 있었다면 1,000번의 누적 상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이 모여졌겠죠. 이것을 레전드리에게 50%, 에픽에게 30%, 레어에게 15%, 커먼에게 5% 할당을 했다. 그래서 결국 그랑프리에 갔을 때 레전드리가 꽃을 피우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랑프리 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배팅 기준은 일반 배팅은 대상 유보금이 5%, 홀짝 배팅은 4%다. 자, 이랬을 때 그랑프리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배팅은 만약에 한 경기장 1,000만 원의 배팅이 이루어졌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하루에 이루어지는 그 금액은 약 2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5%를 누적을 하게 되는 상금을 유보를 하게 되죠. 그러면 1억이 유보가 됩니다. 이것이 5일 동안 진행되면 약 5억이라는 그랑프리 상금이 유보가 되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 레전드리에게 주는 게 약 한 2억 5천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자 레전드리 할당된 금액이 2억 5천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만약에 1등을 하면 그랑프리 대에서 레전드리가 1등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60%를 1등에 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만 60% 줬다 그러면 1억 5천 정도가 레전드리 상금이 된다라는 거죠. 1,000만 원일 때.
하루에 배팅 20억이 이루어졌대. 그런데 만약에 이게 5천만 원이 되고 한 번 배팅이 1억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대략 하루에 한 200억 정도의 배팅이 이루어졌다라고 가정하면 그 주에 그랑프리 상금은 50억이 됩니다. 이때 레전드리 1등이 가져가는 상금은 약 한 15억, 10억에서 15억 정도 되지 않겠나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지금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뭐 한 달 후, 두 달 후부터는 뭔가 그 이전에 이뤄질 수도 있고 하루 배팅이 만약 20억이 된다면 상금자가 1, 2억짜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배팅이 200억이 된다면 1, 20억짜리 상금자가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주 단위로 나온다는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가수, 미스터 트롯 뭐 이런 데서 우승하면 3억, 뭐 5억 뭐 이렇게 받는데 1년 동안 해가지고 우승자를 가립니다. 6개월 동안 100만 명이 도전해가지고 최종 우승자가 가렸을 때 드디어 영광의 1등이 됐을 때 뭐 3억 또는 5억 이렇게 상금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3억, 5억, 뭐 10억 이런 상금자가 4명이 탄생을 해요. 4명이. 커먼, 레어, 에픽, 레전드. 4명의 상금자, 그랑프리 상금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매주마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실현됐다 하면은 뭐 그냥 대박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곧 일어날 그런 바로 시점이다. 그렇다면 그랑프리에 도전해 볼 만하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겠죠. 홀짝 배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랑프리 상금은 일반 배팅이나 홀짝 배팅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유보금이 합쳐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아이템 잠이 오픈될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은 이제 이미 거래에서 상장됐고 앞으로 계속 상장될 텐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메타F 가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엘뱅크에서 구입을 해서 그죠? 메타F 가스를 구현해 가지고 경주말을 구입을 하고 교배하고 경기에도 참여하고 뭐 이런 걸로 앞으로 쓰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지금 L뱅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코인을 거래를 하고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인 가격은 우리는 NFT 게임이다 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 코인은 8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현재 1,600만 개가 지금 프리세일로 프리세일로 지금 거래됐던 바가 있고 그래서 별 풀린 거는 많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게임이 진행되고 한다면 이 8억 개라는 숫자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굳이 가격을 예측하자면 사자 세력이 아직 많다. 현재는 L뱅크에 상장됐으니까 그 안에 어떤 세력들이 이거를 가능하고 있겠죠. 그러나 경기장이 아직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장이 오픈되면 말구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배가 이루어지고 마구간 등 기존의 어떤 그런 걸 구입해야 되는 것들로 인해서 L뱅크에서 이제는 코인을 구입하고 가스를 만들어내려면 L뱅크에서 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 자체가 하나의 사자 세력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경기장이 오픈되면 베팅 그룹이 들어오기 때문에 베팅 회원들이 어마어마한 사자 세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사자 세력이 팔자 세력보다 상당히 우위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이제 경기장 그날 이후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경기장 오픈입니다. 경기장 오픈 언제 되냐?
뭐 그런 이제 질문이 지금 많이 있는데, 뭐 극비 이런 건 아니에요. 극비 이건 아닌데, 아직 정확하게 회사가, 이제 발표는 안 한 상태죠. 그러나 곧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첨부해 말씀드리면, 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 하면은 그냥 어, 일반적인 인부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정이 뻔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경제적 오픈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육체 노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고도의 그 어떤 기능을 가진 전문가, 개발자들이 전산 시스템을 완성하는 겁니다. 전산 시스템은 아, 격언이 독촉하지 말아요. 전산 시스템은. 전산 시스템은 그분들이 계속 전산을 개발하면서 완성을 하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수학 문제 고3 이과 수학 문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95점 맞았다고 하면은 5점만큼 틀리면은 고3 수학은 와 엄청 잘했다라고 볼지 몰라도 전산실의 개발자들이 95점 맞으면 5점만큼 오차가 나버려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완벽한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막 독촉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장 오픈은 전산 시스템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이 완성을 하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너무 독촉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 오고 있죠. 그래서 경기장 오픈은 임박했다. 곧 오픈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첫 번째, 경주마 출전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 그동안에 7개월 동안 박스 안에 갇혀있던 또는 최근 태어나가지고 이제 있던 그런 말들이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수익의 정도가 하루에 1% 이런 것보다 훨씬 많겠죠? 하루에 뭐 원가 대비될 때 1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레전드리가 아니라 커먼이 1등을 했는데 70만 원을 받았다. 그럼 뭐 이게 몇 프로예요? 뭐 한 600%가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나갔는데 600%야. 자, 이 수익은 어떤 수익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소문나기 시작하면 나도 너도 할 것 없이 말 구매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교배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말 구매를 해서 교배를 하고 이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일부는 판매를 해서 또 교배를 하고 교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걸 계속 출전을 시키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경주마 가격은 어떻게 된다?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주마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베팅 회원 모집이 시작되겠죠.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거죠. 베팅 회원들은 경기장 돌아가는 걸 보고서 실제로 베팅 해보면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베팅 회원 모집이 들어간다는 것은 회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그 강력한 드라이빙 파워, 강력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리들도 마주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회원 모집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베팅 수위가 상승된다. 하루에 매출 베팅 들어오는 것이 금액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뭐 2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메타F 코인 가격 당연히 말도 구입해오고 베팅도 해야 되니까 코인 가격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후오비하고 바이낸스에 지금 메타의 코인 그 상장 예정된데 이런 것도 상장하기 시작할 거고 NFT 게임이라는 기치를 건 코인들은 대개 다 자체 상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거기서 자체 상장하면 코인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개수가 그리 많지 않다. 네 번째, 경기장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기장 생기고 세 번째 경기장 생기면 그것은 회사 입장에서 저비용의 고효율의 그런 자산적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이 가속화되기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현재도 뭐 세계 그 거대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손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때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회사의 몫이죠. 그래서 그런데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회원들, 우리 마주들 입장에서는 고소득자가 여기저기서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말 없는 고소득자가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어느 회사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가 탄생하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죠? 빅 비즈니스에 도전하라. 우리는 빅 비즈니스 단어입니다. 빅 비즈니스에 도전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겠죠. 뭔가 정신적 무장, 뭔가 무장을 해서 한번 모두가 도전을 하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빅 비즈니스에 도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백만장자에 도전한다. 부자에 도전한다. 즉, 빅 비즈니스라 함은 뭐 몇백만 원 번다, 몇천만 원 번다, 이거를 빅 비즈니스 보지 않죠. 최소한 몇억, 몇십억, 몇백억 또는 몇천억 버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엑시 인피니트가 최대 자산이 52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한 30조대 머물러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이 기존에 360조라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장이 계속 몇 조가 우리에 투입되느냐인데 거기에 만약에 몇 조 단위가 투입되면 그 투입된 조 단위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은 대부분 회사로 간다? 그게 아니고 참여자, 즉 우리 마주들에게 온다. 회사의 수익은 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익, 그리고 경기장에서의 수익, 그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익들은 우리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단위급 이상의 수익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부자를 꿈꿀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자는 장애물에 집중한다는 말이 있네요. 부자는 문제보다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 지식 습득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 뭘 기회라고 말을 구입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 습득 능력,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 습득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비즈니스가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데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자. 7단계 성공 전략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식 습득 능력을 발휘해서 중교육에서 어떤 정확한 내용을 습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경주막 구입, 교배, 경지 참여에 활발하게 진행하자. 1등 경주막에 도전하자. 그리고 메타F 토큰은 개인의 영역입니다. 각자가 이제 메타 상장이 됐으니까 거기서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는 하다 보니까 제가 전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많이 여기에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 하는 방법들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협치 모임, 거버넌스 모임 이런 걸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또 노하우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회원 가입이니 이런 거는 이렇게 추천하신 분하고 상의해서 하는 게 좀 쉽고 빠르다. 그리고 말을 확보하다 보면 개인별로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홍보 활동에 매진하자.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나의 하부에 매니아층을 구축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성공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짜봤어요. 그래서 각자의 성공 전략이 있는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꼭 알아야 될 거 1등 경주마에 도전하자 이런 거죠. 1등 경주마에.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1세트 구입을 권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 5대 구입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원하는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말이 많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구입하는 게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말을 구입했다 하면은 내가 1세트 구입했다 또는 5세트 구입했다. 그러면 반드시 교배비를 남겨두고 구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한번 1,000만 원 갖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사업 시작해보겠다 하면 한 뭐 500에서 500만 원 정도 구입하고 500만 원 정도 남겨둬가지고 교배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교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배를 하면 예를 들어서 50마리 정도를 확보하는데 뭐 진행한다면 1세트를 갖고 50마리를 확보하려면 약 한 10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한 주 쉬고 또 뭐 한 주는 교배하는 데시고 또 망아지가 나오면 한 주 또 쉬어야 되고 뭐 이런 또 그다음에 출전도 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한 10주 걸려요. 그런데 일단 50마리가 확보되면 1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우승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4마리 정도는 우승할 확률이 있지 않냐. 4마리가 우승한다 하루에 그러면 5일 동안 계속 출전한다 그러면 한 20마리 정도 우승마가 나오지 않겠냐. 이 우승마가 그랑프리에 나간다면은 그랑프리 대회에 나간다면 뭔가 작은 확률이 같지 않겠냐. 그런데 그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수를 높이면은 확률은 최소한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작은 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우승하지 말라는 법은 그랑프리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확률적으로는 많은 말을 가지고 있을 때 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일중 경주마에 도전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해 본 결과 계속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기장이 오픈되면 이 분석 포인트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교배가 한 1200마리, 오늘도 정확하게 1200마리 정도가 지금 교배 중에 있더라고요. 근데 교배도 늘어날 거고, 판매 대기 숫자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장이 오픈되면 교배해서 많은 말들이 나오면 또 판매도 이루어지고 교배도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분석 포인트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왜냐? 이제 나라가 막 형성되고 있다 보니, 여기에 막 룰도 있어야 되고, 막 절차도 또 있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업무 절차, 새로운 업무 절차들이 자꾸 표준화되고 막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업무 리스트를 해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 마주들 안에서도 회사와 협의해가지고 뭔가 조직도 구성되고 뭔가 업무도 분장되고 이럴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경기장이 오픈되면은 좀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짓겠는데 지금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판단한다면 마치 새로운 플랜이 나왔고 이 새로운 플랜이 진행된 게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장 오픈되면 진짜 새로운 플랜, 경기장 오픈까지 합친 완벽한 새로운 플랜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새로운 회사가 시작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플랜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따라서 이제 마치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깃발을 꽂으면 그게 내 땅이 됐잖아요. 자, 지금 전국이 텅 비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시스템을 들고서 말을 타고 한번 전국을 누려서 깃발을 꽂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전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너무 작다. 동남아시아로 가서 찍어보시고 겁니다. 깃발을 꽂아보시기 바랍니다. 동남아시아 좁다. 미국, 뭐 유럽 가서 깃발을 꽂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경쟁이 오픈되면 말은 글로벌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릴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모두가 다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줌 미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줌 미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